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준비하는 특별한 순서 함께합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 오밤중의 뉴스에서는 2분 뉴스 김대호 PD와 함께하는 시간 마련해 놓고 있죠. 오늘 어쩌다 보니까 2분 뉴스 멤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강지호 기자와 함께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김대호 PD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요즘 우리 2분 뉴스 멤버들 활약이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참 관심이 엄청 몰리는 데가 저쪽 당 움직임이거든요. 오늘 참 시끄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어처구니가 없는, 글쎄, 예측을 못했는데 윤석열 갑자기 대국민 담화를 한다고 해가지고 네, 맞죠. 아침부터 갑자기 예고 없이 예고 없이 갑자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보고 한참 웃었는데 실소가 나서 글쎄 이걸 화를 내지 않으면 웃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근데 화를 낼 사람이 앞에 없으니까 방법은 웃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허허허허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웃었었는데 대호 씨는 어땠습니까? 제가 보통 이제 놓치는 부분이 혹여 있진 않을까. 네. 보통 대통령 대국민 담화나 이런 중요한 게 나오면은 한 12번 이상은 듣고 다시 듣기를 하거든요. 12번씩 나오네. 네. 근데 오늘은 2번 이상을 못 듣겠더라고요.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교묘하게 진짜와 거짓을 섞어서 대중들에게 전달을 하면 물론 이렇게 뛰어나시고 깨어나신 분들 이렇게 매일 모니터링 하시다 보니까 뭐가 거짓이고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겠지만 네.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진짜 그런 건가라고 또 믿는 사람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너무 화가 나고 오늘은 2번 이상을 못 보겠더라고요. 몇 개 부분에서는 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어거지를 써도 되나 싶을 정도. 아니 계엄이 나는 참 2시간밖에 안 된 계엄이 어디 있느냐. 그게 왜 국가 반란이냐. 그렇게 주장하면 난 되게 당황스러웠던 게 지는 계속 하려고 그랬잖아. 2시간 만에 이제 좌절된 거잖아요. 2시간 만에 좌절된 건데 그걸 2시간밖에 안 하는 계엄이 반란이 어디 있느냐라는 식으로 억지를 쓰는 거 보니까 되게 어처구니가 없어. 마치 골키퍼가 골을 막아서 잘 선방을 해서 골이 안 들어간 건데 아유 내가 골 넣으려고 공 찾겠냐? 그랬으면 네가 막았겠니?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거 비교도 참 하기 어렵다. 이런 일이 벌어져서 참 어처구니 없었어요. 저도 참. 가장 큰 생각이 들었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대국민 담화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 긴급 담화도 그렇고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를 봤는데 결과론적인 거를 가지고 조작을 한 거는 아주 위중하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에도 실탄 지급 없었다. 뭐 막 군인들로 나와서 양심 고백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미 5.56mm 보통탄 싣고 있는 사진까지 다 나와 버렸죠. 그리고 2시간 만에 뭐 무력 진압 이런 거 없이 해제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현장을 그때 많은 분들이 다 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차피 모를 거야라는 그 인식을 갖고 있는데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내가 우기면은 사람들이 내 말을 더 믿어주지 않겠어? 뭐 이런 식의. 그 제가 중학교 때 사춘기 때 많이 하던 버릇인데 그래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태도다. 누구한테 중2병 걸렸을 때 그렇죠. 하는 태도라고 하잖아요. 네. 학원 안 가고 땡땡이를 쳤는데 엄마 아빠는 다 알고 있더라고. 근데 난 모를 거라 생각했고 계속 우겼죠. 결과가 어땠겠어요. 그런 결과에 이상을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네. 왜 갑자기 이 시점에 대국민 담화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지 아니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일단 저쪽 상황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는 되게 어처구니가 없는데 국힘당 쪽 반응은 글쎄
어처구니 없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환호성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처구니가 없는 정도는 아니니까 대충 따라갈래라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거기는. 어떤 분위기인지 좀 알고 싶기도 합니다. 굉장히 난잡합니다. 사실 이게 겉으로를 봤을 때 대통령을 일단 탄핵에서부터 지켜내자라고 하는 보이는 세력들이 강하게 보여서 그게 국민의힘의 전체처럼 보일 수 있는데 물론 당론 전체를 그렇게 보이게 가져간 게 잘못입니다. 그러나 실상 안에서는 어떠한 싸움이 있냐면 야 대한민국이 21세기에 부정선거냐 아니냐의 이념 싸움으로 바뀌는 게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방향이 맞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좀 간극이 좀 큽니다. 오늘도 그 얘기를 그나마 하셨죠. 정상적인 사람들이 있군요. 오늘도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은 다른 부분이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선거가 100%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나 그것과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건 다른 문제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같은 논리의 맥락으로 덮으려고 하니 안 덮여진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런 식으로 윤석열식으로 얘기를 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계엄령 한 1000번 정도 하셨을 거야. 그래야 되는 거고 네. 김대중 대통령도 IMF 위기 극복할 때 그 당시 한나라당이 협조 안 할 때마다 계엄령 썼었어야 돼. 지금 윤석열은 계엄령하고 긴급명령을 좀 헷갈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글쎄, 이렇게 그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 재정경제명령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글쎄 뭐 예산이 없어서 뭐 문제가 생겼다면 차라리 그게 더 맞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뭐라고 말한다는 자체가 엉성해가지고. 근데 지금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이 난리가 났는데 김건희는 뭐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오늘 그 얘기를 좀 들으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 중점으로 포인트로 이야기를 드릴까 하다가 이 부분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그 담화도 이제 뭐 녹화들 뭐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반성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은 약간 좀 조용히 하고 숙이고 사리고 있을까요? 글쎄 사기 어느 정도 조금 반성은 몰라도 몸은 좀 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분위기 보니까 몸도 안 사리는 것 같아. 그냥 그냥 때를 잠시 기다렸을 뿐 사리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실제로 느끼기에는 한 하루 이틀 정도 좀 초조해하고 사리고 지난주 정도였다라고 지난주 탄핵 안 보고 보고될 그 무렵에 그거 안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전황이 바뀌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건희 반성하지 않는 김건희 뭐 했어요? 유튜브라도 돌렸나? 아니면 또 전화 통화했나? 이 내용 잠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썸네일. 네. 윤석열 긴급 담화할 때 김건희는 극우 유튜버들에게 전화 돌리고 있었다. 아, 정말요? 정말로 전화를 돌리고 있었어요? 제가 나 지금 도와줘. 헬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극우 유튜버들한테 헬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봐야 될 게 두 가지 대목으로 나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헬프의 개념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부정선거 관련해서 같은 영상, 같은 내용, 같은 메시지 쫙 한꺼번에 올라오더라고 동시다발적 정리해드렸죠. 이 입김이 어디서 나왔을까에 대한 게 첫 번째였다면 이 두 번째는 이거는 제가 다른 데에서 보도를 안 받아줄 줄 알고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이미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무슨 전화를 돌렸냐? 한동훈을 좀 손봐달라. 그 전화를 하는 건데 이게 야, 끼리끼리라고 눈치가 안 맞는 사람들. 그러니까 밖에서는 한동훈 잡아 가둔다고 기무사 영창에다 가둬놓겠다고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한동훈 잡아 족쳐야 되니까 극우 유튜버들 좀 설쳐라 이러고 부추기고 있고 이거 부창부수라고 해야 되나요? 아, 진짜. 지난주에 저희가 이야기했을 때 마무리했을 때 뭐라 그랬어?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그때? 그랬던가요? 근데 그분이 가만히 있을까? 아, 그랬죠. 한동훈이 이 실세가 되면 그치,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오빠 내가 머리도 없는 애한테 실실 키워야 돼?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빠 자격 있어? 뭐 이렇게 한다고. 그렇죠. 예. 이제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과가. 예. 야, 그러면 우리 그때 농담처럼 했던 얘기가 사실이었다는 얘기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이 아줌마. 지금 거의 사실화가 된 것 같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요. 그 첫 번째로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 대한 파악이 전혀 고려가 안 되는 점이 하나 있다라는 거. 뭐 분명히 도와달라라는 이야기가 함께 했겠죠. 한동훈을 손봐야 그렇죠. 된다. 이 예. 얘기가 함께 됐을 테고 그래서 오늘자 한동훈 대표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기도 정보력이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전화를 받은 사람이 불특정 다수인 것 같더라고요. 극우 유튜버들 중에서도 전화를 꽤 많이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한두 명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라 하면은 꽤 여러 명이 받았다라는 얘기네요. 적어도 한 10명 정도는 받았다? 그쯤 봐야 되나요? 제 숫자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왜냐면은 너 얘도 받았다 그러고 쟤도 받았다 그러고 자기도 김여사랑 통화했다 그러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게 누가 진짜 받은 건지 이제 분간이 안 될 정도입니다. 받았다는 사람들 하여튼 네. 많네요. 네. 그 국어 유튜버들이. 그래서 뭔 얘기를 했대요? 전화해가지고. 한동훈 꼭 좀. 그래서 이런 그 기사가 사실 떴군요. 이게 채널A 기사인데 김건희 여사 한동훈 반드시 손봐야 한다 라고 말했다는 이게 채널A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이었단 말이군요. 저 솔직히 이 보도를 받아줄 줄 몰랐습니다. 왜냐면은 뭐가 있냐면 이게 팩트 체크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충성 과열 경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시점에서 나도 받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받았다는 건지. 실제 통화한 사람과 통화하지 않았는데 나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 사람 분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많이 받았다는 얘기네. 그렇죠. 많이 일단 받긴 했네. 일단 그런 내용은 있었다. 그러니까 누군지까지는 확인이 안 된다 하더라도 꽤 많은 사람이 받기는 받았다. 근데 그 내용은 한동훈을 야, 좀 손보자. 힘 좀 보태봐. 와, 이분 대단한 양반이네. 지금 이 와중에 더군다나 이 계엄령 난리에 이 사람들은 전혀 현재 상황에 위축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웃어야 될지 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그래서 사진 한 장 더 준비해봤는데 요거는 좀 잘 알려진 내용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되는 거는 국힘당 그 의원들이 너무 이상하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떻게 계엄령을 이렇게 옹호를 할 수 있냐고. 그것 때문에 사실 한동훈이든 윤석열이든 김건희든 이렇게 이상한 태도를 보이지 않나 싶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막 뭔가 단결이 안 되고 그래서 뭔가 복잡하게 트러블 나는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공통점인 건 하나 있어요. 이대로는 힘들 것 같다. 그렇죠. 네. 그 그 정도까지는 이제 인식을 하는구나. 네, 근데 그러한 부분이 왜냐면 여기서라도 지금 빨리 상황 수습 정리하고 어떻게든 하려고 그러는데 하는 짓은 또 딴판이야. 그래서 좀 안 모아지는 게 있거든요. 이 문자가 어제 좀 유명했던 네. 좀 시끌벅적하게 만들었던 그 문자죠. 네, 이거는 못 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같이 가져왔는데. 아빠 제발 정무적 판단 좀 하세요. 내일 지나면 끝이야. 이번 주말 무조건 10표 이상 이탈의 가결이야. 기자들이 개별 접촉 다 했고 찬성 얘기한 사람이 10명 이상이고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라고? 아빠 좀 고민할 시간을 주겠니? 나한테 맡겨줘 봐. 이렇게 국힘당 한 의원이 딸하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라고 해서 상당히 이렇게 저 누군지도 제가 대충 알고는 있는데. 네. 그냥 법사위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힌트를 하나 지금 나온 이야기로는 법사위에서 그 웃긴 분이 몇 분 있잖아요.
유상범 의원님. 제가 누군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일 웃기는 사람이 유상범 의원님이죠. 그분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 어. 웃기는 분 또 있거든요, 맨날. 그럼 송석준 의원이죠. 제일 웃기는. 아무튼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엄청도 드리겠는데. 좀 잘 떨고. 네. 네, 그쪽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무튼 이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저런 집에서도 이렇게 내가 저기 이 닥달을 당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군사를 동원한 쿠데타를 일으켜놓고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어떡하냐. 그게 말이나 되냐고. 그러니까 이 방향성을 본인들을 그렇게 잡고 가는 거를 말도 안 되면 빨리 그걸 바꾸든가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것도 바보처럼 그대로 또 같이 가요. 그럼 다 같이 몰락하니까 이제 그걸 보다 못하는 이제 딸이 뭐 보내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범죄자들이 생각이 어땠났어요. 범죄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 자식이 나 기분 나쁘게 했어요. 항상 답이 그 새끼는 죽을 만했어. 죽을 짓을 했어. 뭘 죽을 짓을 했습니까? 나 기분 나쁘게 했어. 나 무시했어.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들일수록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왜 전에 과거에 진주 쪽인가요? 거기 공공임대주택에 갑자기 불질러서 학살했다는 그 어떤 분 있지 않습니까? 그 양반 같은 경우에도 왜 이런 짓을 했냐 그러니까 밑에 집에서 나를 무시해서 그 집 애가 나를 무시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결국 비슷해요. 야당이 나를 무시해가지고 말이야. 그 전에 예산안 그 브리핑 때도 안 온 이유가 이제 나중에 얘기 나왔지만 가면은 박수도 좀 쳐주고 좀 그래야 되는데 가면 야유만 하고 그래서 삐져서 안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쭈쭈 해달라 이거 아니야. 근데 우쭈쭈 해줄 만한 행동을 해야지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 아무튼 한번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힐링을 해야 되니까. 제일 네. 이제 좀 이 단계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한동훈 대표예요. 한동훈 이 인간이 참 보면은 이해가 안 가. 오늘 또 바뀌었다며. 네. 근데 우리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하고 장동혁 최고위원인가요? 네. 싸웠다고. 근데 어떻게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싸운 다음에 뭐 어떻게 멱살잡이라도 했어? 아니면 화해했어? 그때 이제 기사가 탄핵안 가결에 찬성을 하면 장동혁이 최고위원 사퇴하겠다라고 기사를 보여드리면서 그렇죠. 기사는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 싸운 게 아닌 것 같다. 다른 거다. 맞다. 그때 한동훈 그랬었죠.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힘을 잃었는데 그때 초선들이 들고 일어나고 죽일라 그랬다. 네. 그래서 힘을 잃어서 사실 지난 주말 표결 당시에 반대로 당론을 꺾을 수 있었는데 한덕수 총리랑 쏙독쏙독 하더니 갑자기 상황을 선회해가지고 그때 싸우면서 이렇게 하면은 다 죽는다. 그러니까 장동혁은 그 이야기로 싸웠을 것이다. 그 탄핵 찬성 지난주부터 탄핵 찬성이었는데 한동훈이 갑자기 탄핵 반대로 돌아서는 바람에 이거 가지고 싸운 거다. 뭐 이렇게 네. 뭐 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걸 아주 잘 나타내는 사진 한 장 나왔더라고요. 이 사진인가요? 두 사람 표정이 참 많은 얘기를 해주는데 장동혁 최고위원 아직 화가 안 풀렸네요. 그런데 뭐야 한동훈은 왜 웃고 있어? 엄청 뭐야? 약간 머쓱해하지만 웃고 있네. 이 뭐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과 또 다른 이야기인데 뭐랄까요? 그 지난 상황을 잘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이제 추경 원내대표가 힘을 잃고 친한계가 세력을 이렇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한덕수 총리랑 꿍떡꿍떡 하더니 갑자기 선회를 해버려서 근데 그게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바보 같은 일을 한 것 같다. 네. 이거 오늘 똥볼 찬 거 잠자면서 그쵸. 후회할 거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떨어진 게 무섭게 주말 내내부터 해서 모든 여당이 한동훈 대표를 공격합니다. 네가 무슨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냐. 그렇지. 자격도 없는데. 그렇지. 네가 뭔데? 그런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야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했나 보구만. 거기에 또 속리 동우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지. 그런 얘기죠. 오늘 벌어진 상황을 보면 또 속은 거 맞잖아. 그래서 그 진짜 한 이틀 만에 한동훈 대표의 힘이 급 떨어집니다. 그냥 끝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완전히 한동훈은
글쎄 이게 당 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도 지금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진짜 그래서 지금- 이런 표정이 나온 건가요? 네. 그래서 그 일이 있기 직전과 후의 차이의 표정이 이런 느낌이다. 아, 그때는 이게 정무적 판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 개인적인 판단을 해버리니까 저렇게 된 것 같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늘 또 아침에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의총을 열기 전에 그때는 이번에는 표결에 참여하자. 그렇게 네. 얘기했었어요. 왜냐면 유상범 형도 동생이 표결 불참했다니까 실망했다 막 이러고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 부결을 하더라도 구별하더라도 표결에 참여하자가 음,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대국민 담화가 나오고 나서 메시지가 바뀝니다. 제가 영상을 짧게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담화가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김대호 PD가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자, 윤석열의 담화예요. 긴급 담화 대한민국의 쭉 하고 있는데 이 대목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야? 이게 뭐 하는 거고? 표정 봐요. 아이씨. 담화를 지금 오늘 제일 중요한 아. 그러니까 왜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원내대표 선거를 잠시간 그러니까 당대표도 안 그러고 자, 대통령도 애써 웃고 있지만 네, 진짜 얼굴을 똥 씹은 표정이네요. 두개가 되나? 그렇죠. 개방에서 안 되잖아. 똥 씹은 표정. 자, 한동훈.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자, 난리도 아니네. 삿대질하고 있네요. 지금 보시면 중진들은 항의를 하고 초선들은 항의를 안 합니다. 배현진만 해도 뭐 할 만했구만 이렇게 분위기예요. 아니 중진이 앞에서 막 일어나서 막 하니까 배현진 의원도 앉아 막 그러거든요. 아무튼 이게 지금 오늘 한 장을 그린 거 영상이라고 보시면 예. 되겠는데요. 오늘 하루에 있었던 국힘당의 하루. 분위기, 하루의 네. 요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원내대표 총회가 있는 날이었잖아요. 네, 원내 의원총회. 네. 그런데 대국민담 이걸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한대요. 긴급담화가 있대요. 근데 이제 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 혹시 들으신 분? 그랬더니 아, 진짜 그렇게까지 해보겠. 네. 한동훈이 직접 그렇게 말해요? 네. 오. 아무도 몰랐던 담화입니다. 거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듣고 나니까 IC가 나온 겁니다. 아이씨, 아, 왜냐면 지금 원내대표 새로 선출해갖고 나름 정리해 보려고 나름대로 자기들은 계획을 짜는데 어떤 미친 척자가 갑자기 막 난리를 친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수습하려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나 있지. 이거는 수습이 안 되게 만들었어, 솔직히 말하자면. 개파 5분 전이죠.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메시지가 중간에 바뀐 게 저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탄핵 찬성 당론을 딱 내버린 거예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기는 하네요. 여전히 윤석열 말 그대로 친윤들이 여전히 많이 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방금 전에 보여줬던 사진이 중요한 겁니다. 어. 이상한 이 똥볼만 안 찼으면요. 이 세력의 힘을 가져가서 키웠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여기서 날려먹은 게 어떠한 실수까지 이어졌냐면 이번에 원내대표 총회 때 2명 나왔잖아요. 네. 권성동이랑 김태호 두 분이 그쵸. 나왔는데 친한계는 마지막까지 못 냈어요. 음. 낼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못 냈어요. 내도 안 되는 거 알고. 그래서 결국에는 권성동 의원이 72표가에서 당선이 됐죠. 네, 7대 3 비율로 가져갔는데 이미 힘을 잃은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그래서 지금 혼자서 급하게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하는 당론을 제안합니다라고 했지만 그 힘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죠. 지금 분위기로는 아마 윤석열 같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이 갑자기 사실 한동훈을 버린 거잖아. 급할 때 한동훈 붙들고 늘어지더니
이제 한 곱이 넘겼다 생각이 드니까 한동훈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쪽 입장에서는 이제 한동훈 힘 다 떨어졌고 이제는 투표를 하더라도 심지어 그러니까 자유투표에 맡기더라도 이탈할 애들 얼마 안 된다. 이런 판단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전화로 한동훈 꼭 좀 손 좀 봐달라. 자, 이제 힘 떨어졌으니 손 좀 봐달라. 저 살모사 같은 새끼 저거 막. 야, 왜냐 친한계 의원은 후보 등록 마감 마지막까지 이름 못 올렸습니다. 원내대표에 뭐 누군가 막은 것도 아니야. 본인들이 힘 들어가서 못 올렸어요. 그러면 권성동이랑 김태현이랑 붙으면 누가 이겨요? 권성동이 당연히. 무조건 이기죠. 근데 그거를 또 주도하고 중진의힘이라고 막 밀어붙이는 게 나경원 의원부터 했고 그 중진들이 그렇지. 잡고 있기 때문에 야, 결국 그러니까 한동훈 같은 경우 그날 지난주 하루 한 주를 묵히는 바람에 본인이 정말 당 그 대표로서 윗질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오히려 축출당할 위기에 몰렸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혹시 기억하시는 분 예전에 저희가 그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그랬죠. 수개월 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랬죠. 그게 지금 다시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옥균 프로젝트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윤석열이 한동훈을 그 당 대표로 인정해 준 이유는 얼마 못 갈 거기 때문이다. 라는 거였고 그래서 얼마 못 가기 전에 오래 가기 전에 한동훈을 축출한다. 3일 천하. 그래서 김옥균 프로젝트였잖아요. 이 김옥균 프로젝트가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이 말씀이군요. 네. 권성동 의원이 김옥균 프로젝트의 뭐 대표 주자가 된 건가요? 분위기는 딱 그러네요. 이미 친한계가 원내대표 출마 자체를 못하는 순간부터 끝이 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권성동 의원의 성격이나 플레이 스타일을 봐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는 아는데 그 다음 두 번째 걸 몰라서 물어봤어요. 한 가지는 뭐냐? 전에 몇 번 설명드렸었는데 법사위 상임위가 구성되고 그때 최상병 최혜병 특검 다룰 때 임성근 사단장 이야기 다룰 때 법사위 의원들이 막 증인 잘못 앉혀놓고 딴 질문하고 이런 장면도 많이 보여드리면 설명을 드렸거든요. 여기는 이슈를 못 따라왔다 지금. 내용 하나도 모른다. 그때 뒤에서 챙겨주는 게 제가 권성동 의원인 것 같다. 예. 그랬죠. 정청래 의원 법사위에서 끌어내리자. 그리고 여야 간의 법사위에서 합의 안 되는 거 헌재로 넘기자. 발의는 신모모 의원이 했지만 그 뒤에 그것도 권성동 의원인 것 같다. 사실상 지금의 책사의 역할을 해왔는데 뒤에서 움직이던 사람이 지금은 최전방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의미하는 게 크다고 봐요. 마지막 결전이 왔구나.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약간은 좀 뒤에서 모사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전면에 나섰다는 것은 저기도 이제 결전을 왔구나. 준비한다. 그렇겠네요. 왜냐면 사실 권성동 의원 자체가 그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 추대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찐윤이잖아요. 찐윤. 그렇죠. 근데 지금의 이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어내는 데에서 책임이 있는데 그렇죠. 이 사람을 올리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냐 국민의힘을. 지금 당장 보기에도 권성동을 저 자리에 앉힌 거는 한동훈 쫓아내겠다는 것 외에 윤석열을 위기에서 구하겠다. 이 두 가지 의미로 보여지거든요. 사실상 지금 윤석열이 저지른 짓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그런 취지조차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책 뒤에서 있던 사람이 맨 앞에 나와 있는 거 보니 카드가 몇 개 남지 않았다 이제 올 때까지 왔다. 끝까지 오긴 왔구나. 네.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정치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앞에서는 어떻게 플레이하는 스타일인지 몰라서 그걸 막 찾아보다가 우연치 않게 저희 앞에 제가 지낸 곳 앞에 편의점 사장님이 마침 권성동 의원 지역구 분이세요. 예. 강릉? 네. 예. 예. 그래서 좀 어떤 스타일이냐고 물어봤죠. 네, 뭐래요? 왜냐면 오래 보시고 자주 가까이서 보셨으니까. 근데 이거 방송에서 말은 찢어 죽이고 싶은 스타일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튼 야비해. 네. 좀 야비해. 그래서 솔직하게 말해서 오늘 지금 현재 상황 지금 시간이 오후 8시 좀 넘어서는 7명 나왔다. 탄핵 찬성하는 여당 의원 7명 나왔다 그랬는데
사실 8명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김태흠 충남지사가 몇 시간 전에 글을 SNS에 올렸어요. 오. 찬성하는 쪽에 표결 하는 걸로 글을 올렸는데 문제가 조건이 달려있어요. 한동훈이 사퇴하는 조건이라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위기 자체가 지금 현재 무너져 있는 상태고 그러네.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이란 내란 상설 특검 통과했던 게 친한게 안 들어왔습니다. 친한계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 네. 김건희 특검이 통과된 거예요? 왜냐면 저기도 지금 추경호 의원 꼴나기 직전이라 정신 없어요. 근데 통과가 됐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담화 이후로 지금 컨트롤터가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야, 사실 제가 오늘 김건희 특검이 통과됐다는 얘기도 사실 제 눈을 의심을 했어요. 이게 엊그저께 기사 아니야? 그러니까 상설 특검하고 김건희 일반 특검하고 헷갈린 게 아닐까라고 봤더니 일반 특검이더라고요. 통과됐대요. 195대 뭐 80 몇인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힘당 쪽에서 한 20명 정도가 투표를 안 했다는 의미로 보이더라고요. 적어도 10명 정도. 그거 다 친하게 쪽입니다. 그러니까 친한계 쪽에서 안 들어왔는데도 이게 통과됐다. 네. 더군다나 195표면은 확실한 이탈표는 3표 이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딱 보는 게 친한계도 없는데 그럼 10표 더 나오겠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내일 표결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앞당기자. 삼각 같아서는 시간 끄는 거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되는 게 제가 권성동 의원의 원내대표 정치 스타일을 잘 모르겠는데 저라면 지금 여기 이미 찬성하는 사람들이 표명을 했잖아요. 네. 이거부터 돌리면 끝이거든. 뭘 해야 될지 헷갈리지 않는 상황이다. 위험한 상황인 만큼 국민의힘도 뭘 해야 될지 아는 상황에서 투입된 투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간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게 하나까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 하루 정도가 큰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루를 주지 말고 바짝 당겨서 끝내버리자. 네, 그래서 딱 그 어떻게 정리할지가 예측이 가고 있었는데 찬성한 사람 위주로 가가지고 1대 멸담하면서 마음을 돌리는 작업을 하겠구나 했는데 오늘 대국민 담화가 딱 갑자기 터져버리면서 그 작업을 못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왕좌왕이고 네. 계속해서 이탈하는 표도 나오고 그런데 권성동이 딱히 지금 자기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네. 그렇죠. 왜냐면 오늘 당론 부결이었습니다. 부결인데 통과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오늘 원내대표 딱 취임하자마자 당론 딱 부결 정하고 원래 찬성 쪽에 조짐이 있었거나 내비쳤던 사람에 대한 설득 작업을 해야 됐는데 대국민 담화가 그걸 다 막아버렸죠. 아니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설득을 하겠어. 기름을 부어버렸는데. 안 그래도 조금 분위기 자체가 탄핵 찬성 쪽으로 흐르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 불을 질렀어요. 보니까 아까 한동훈 같은 경우에도 야유가 쏟아져 나오는데도 탄핵 찬성하자라고 해버렸으니까 그렇겠는데. 그래서 아마 한동훈 대표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없지 못 지켜. 반대로 지난주에 그랬거든요. 야, 친한 게 한 달만 공격하지 말아달라. 이 메시지를 보내다가 이게 주말 사이 다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메시지가 뭘로 바뀌냐? 야, 누구야? 감옥에 들어올 때는 가발 벗고 들어야 되는 거 알지? 이걸로 바꿨거든요. 야 진짜 빨리 바뀌네. 지난 우리 일요일날 이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도곡동 강남 타워팰리스 앞에서 한동훈 대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지금 국힘당 안이 지금 난리도 아니군요. 이랬다 저랬다 진짜 아주 그냥. 당장 한동훈부터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한동훈도 윤석열도 되게 즉흥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수를 수를 보는 게 아니라 당장의 이익을 보면서 일희일비하는 무슨 단세포 생물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 태도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번에 종합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조금 이야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오늘 대국민 담화를 갑자기 왜 했을까만 짚어보고 한번 네, 오늘 왜 마무리하겠습니다. 했대요 그래서? 지난주에 지난주가 아니죠. 지지난주였나? 좀 됐는데요. 제가 흘러가는 이야기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던 거 기억하시나요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에 대통령 변호인단을 100명 정도 꾸리는 걸 준비한다더라.
계엄령 변호인. 그때는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처럼 들었는데 이게 다 기사가 나더라고요. 아, 이제 오늘 그런 기사가 났죠.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 변호인을 구하고 있다. 그 변호인으로 지금 거론되는 것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 너 변호인 할 거냐 그랬더니 제 코가 석자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솔직히 변호인을 맡아줄 사람이 없지 않나 싶긴 한데 어떻대요? 이게 오늘 대국민 담화가 갑자기 튀어나온 예고 없이 국민의힘 아무도 모르게 튀어나온 이유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저게 변호인단을 단순히 구하는 거 아니고요. 지금 계엄령에 실시하기 전부터 실시 이후에 지금 내란, 탄핵 이런 것들이 헌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성립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거에 대한 법률 검토가 같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톡방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지금 밝혀질 텐데 톡방에서 자기들끼리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 결정된 것을 슬슬 흘리고도 있고 대단하다. 그래서 지금 헌재 상황이나 법리 판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본인이 탄핵이 안 당하겠구나. 탄핵을 안 당한다. 탄핵이 넘어가서 200표가 넘어가더라도 탄핵 중지 심판을 걸고 왜냐면 수사 중이니까 탄핵을 중단해달라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다. 그렇죠. 그 계획의 법리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저게 사실 변호인단 구한다고 해서 구해질까 아니질까가 아니고 이미 그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법률 검토하던 사람이 이제 변호인단까지 같이 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변호인단을 구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빵빵한 변호사들이 구해졌어요라는 식으로 약간 언론 플레이용으로 좀 버트리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 다 한통속이니까 이거 참여되는 사람들 다 잘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윤석열은 뭘 생각하든 그 이상의 일을 저지르는군요.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니까 오늘 대국민담을 연 겁니다. 방향성을 정했어요. 싸우자. 내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이거 해볼만 할 것 같은데? 이제 좀 저도 이제 좀 생각이 이제 좀 정리가 되네. 결국에 제가 제일 걱정이 이상하다 여겼던 거는 탄핵 소추가 되면 직무가 중지가 되는데 아무리 지가 탄핵 심판 본론에 들어가서 자신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 정지가 되는 거를 과연 감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그러니까 그 탄핵 심판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 가지고 그러면은 자기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이제 맞습니다. 두 번째 플랜인 것 같고 첫 번째 플랜은 헌재도 문제 안 된다 그러고 검찰도 문제 안 된다 그러고 경찰도 문제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은 누가 날 잡아갈 건데가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헌재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어디까지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헌재에서 지금 저 안에 저는 헌재 관련된 사람도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나오는 내용이 문재인 쪽 정권 때 임명된 헌재 쪽에서 조금 이야기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가능성까지 보고 있고 내년 4월에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헌재 대법관 2명이 이제 끝나요 기간이. 그러한 점도 고민해갖고 6개월 버티고 뭐하고 하면은 되겠구나. 헌법재판관들 임기가 끝난다. 예. 나머지는 윤석열 대통령 정권 때 임명한 사람들이고. 그럼 자기들이 이긴다. 임기 끝나는 걸 고려하고 있군요. 여러 가지 수를 고려를 하고 있는데. 문영배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죠. 그 무렵에. 그러다 보니까 방법은 여러 개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자 그 대국민 담화 치고 나온 겁니다.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랬구나.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이랑 한 사람 더 있어요. 두 분의 임기가 내년에 끝나. 근데 그게 대통령 임명 몫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은 이게 비어 있거나 안 그러면 윤석열 지편을 끌어 넣거나 그러면 탄핵에서 지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그래서 그래 좋다. 탄핵 가자. 이렇게 한 거네.
모르겠어. 이거 말하면 큰일 나는데 원래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 네. 그런 계산을 한다는 게 너무 엄청나네요. 그래서 그것까지 계산해 넣고 계엄령을 선포한 걸 수도 있겠네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저희 대통령님이 그렇게 꼼꼼한 스타일이 아니신 것 같았고 아니 뭐 지금 수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전략을 짜주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통령 변호인으로 나서고 있는 사람들이고 사실 이미 다 짜져 있는데 짜는 척만 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죠. 아니 생각해 보시면 이게 그 얘기군요. 네. 법무부 장관 뭐 법제처장 막 만나고 했었다 그러잖아요. 만나서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하겠어요? 야, 형 멋있지 않았냐 이랬겠어요? 저는 그래서 왜 지금 민주당에서 이 부분 오늘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탄핵 들어가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왜 하는지 그 부분을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 이렇게 되면은 최대한 탄핵을 많이 넣고 심지어 국무총리도 조금 나가리 시킬 필요가 있을 것, 탄핵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대한 우리로서는 탄핵 심판을 빨리 끝내야 되겠네. 세 번째 플랜도 알려드릴까요? 또 있어요? 탄핵이 만약 진짜 됐어. 그러면은 직무 대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한덕수 총리도 알고 있었으니까 요건이 안 맞죠. 경제부총리도 국무회의 들어간 사람들 알고 있거나 가담했던 사람들 쭉 빼야 되죠. 장관을 어디까지 쭉 빼냐. 그 다음이 누구예요? 기재부총리 다음에 교육부 장관. 교육부 총리니까. 네, 교육부 총리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쭉 있는데 쭉 내려서 어디까지 내려간다?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까지 내려보낸다. 직무대리를. 그것도 김문수는 안 왔어. 맞아. 왜냐? 그러면은 거기 포함 안 되거든요. 그렇게 포함되는 사람 쭉 배제하면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게까지 보고 직무대리를 그러면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가는 것까지 아마 계획한 것도 생각해봤을 김문수 거예요. 같은 경우도 눈에 비는 게 없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요. 하라는 대로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네. 뭐. 아니죠. 이럴 때는 짜증을 낼 게 아니고 저는 아직도 정신머리가 안 고쳐졌다면 그러니까 짜증난다고. 보여줘. 왜냐면 본인이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정상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정상을 심판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야죠. 예,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더 늦추면 안 되겠네요. 안 그러면 윤석열 이 꼼수에 우리가 말려들겠네. 어찌라. 야, 글쎄 오늘 참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꼭 알아들어야 되는 얘기였는데 듣고 나니까 좀 답답해지기도 하네요. 빨리 더 힘껏 투쟁해야 되겠다라고 각오를 다져봅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저희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종합적으로 들여다 보니까 좀 횡설수설한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은 믿지 않으시겠지만 그 나름대로 한번 제 이야기가 신빙성 있지 않을까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결론은 하나예요. 이번 주는 꼭 탄핵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요 윤석열을 계속하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망할 거예요. 우리 아마 아르헨티나 같이 돼버릴 거야.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원래 세계 단 5대 경제 부국이었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주저앉은 이유는 반복되는 군사 쿠데타, 친위 쿠데타, 뭐 이런 거 전복 쿠데타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어제 그 나경원 의원 사무실 앞에 집회 현장을 갔다 왔는데 잠깐 뭘 보면서 느꼈냐면 얼마 전에 도봉구 김재섭 의원 윤상현 의원이 그 배승희 TV에서 까버려가지고 막 난리나서 지금 탄핵 찬성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기 자기 사무실 앞에 집회 신청을 미리 다 걸어놓고 있어요. 왜냐? 지역 주민들이나 민주당 사람들 와서 집회할까봐. 그게 두려우시면 그러지 말고 표결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왜 짜증나. 알려지는 거 지금은 사람들 그거 몰라요. 잘 1월 초까지 나경원이 다 잡아놓으셨죠? 네. 어제 경찰분이랑 또 이야기하면서 물어보면서 확인이 됐는데 다른 의원들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건 시간 조금 지나면 요즘 분들은 워낙 빠르셔서 다 소문나요. 그래서 제가 어제 나경원 의원 혹시 나오면은 물어보려고 한 거거든요. 인터뷰하려고. 그 지금 현재 중진의 힘들을 이끌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추대하는 게 탄핵 부결적으로 대통령을 지키려는 거잖아요.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 판단은 혹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동작구 의원으로서의 판단인지 국민의힘 의원으로서의 판단인지 여당 의원으로서의 판단인지 꼭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그런데 뭐 다행히 안 나타나더라고요. 아무튼 한번 물어보세요. 네. 제가 누구든 나타나면 물어볼 테니까요. 양심의 가책에 답변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꼼수 대단하네요. 자, 오늘 이렇게 소식 감사드리고요. 일요일 날에 또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아. 토요일 날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일요일 날 우리 방송이 또 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조국 대표 선거를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는데 일요일 날은 다시 한번 우리 희망을 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